그렇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이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이 뭐가 있느냐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지연 미국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 대법원이 IEEPA에 의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확정 판결에 대해서 한국, 중국,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은 중국 대체로 유리해질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이제 품목관세 리스크 등으로 불리해질 여지도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점. 관세는 어떻게 환급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또 하나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측은 좀 어렵겠지만 이미 협상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약속이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세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미국 대법원은 IEEPA로 관세를 매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바로 그 다음날 백악관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역법 122조로 10%의 임시 수입 부가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겠다라는 공식 문서에 서명을 했고요. 이에 대통령께서는 15%로 올리겠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가장 여기서 큰 파급은 아마 환급이 될 거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미 협상을 한 나라들, 한국과 중국과 미국이 이제 투자 약속이 과연 유지가 될지에 대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환급 자체는 이제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수입업자가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일 텐데요. 펜 월튼 같은 경우에는 IEEPA 관세를 뒤집으면 최대 1,750억 달러의 환급이 열릴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다만 대법원은 이번에 즉시 환급을 명령하지는 않았고 따라서 절차는 이후에 소송이나 행정 절차로 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또한 이 122조의 임시 관세는 223조의 관세 위에 또 얹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백악관이 예고를 하고 있듯이 IEPA가 아니더라도 122조 혹은 301조, 232조로 관세에 대한 재정전이 굉장히 빠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동맹국끼리 이미 협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나 철강처럼 232조에 걸리는 품목이 크게 되면 체감은 제한적일 수 있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그러면 과연 이미 협상을 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등은 대미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이제 취하게 될까? 사실 일본은 이미 이제 그 유지하겠다는 시그널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나 이제 조선 칩, 배터리 등에 대한 투자를 기본적으로 존중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판결 직후 한국 정부도 역시 대미 투자 특별법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나 한국처럼 이제 대규모의 투자 패키지로 관세를 낮추는 딜 프레임보다는 펜타닐, 이제 기술 패권과 관련된 정치, 안보와 결합된 이제 관세에 대한 정책이 이제 핵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이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이 뭐가 있느냐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우선 관세가 만약에 동일하다면 미국은 중국보다는 한국이나 일본 측에서 자원을 조달할 확률이 훨씬 커지고요. 또한 단순히 이제 자원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조선, 반도체 이처럼 이제 투자 공급망을 패키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정치나 안보 이슈가 이제 결합이 된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리스크가 이제 조금 더 낮아지고 한국이나 일본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반면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대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합의를 미국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 투자 없이 지금 이 관세가 위법이다라는 이제 판결 이후에는 모두 이제 10% 혹은 15%의 관세를 동일하게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대규모 투자 약속 없이 동일한 관세를 적용받는 오히려 앞에 미리 합의를 한 국가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캐나다는 한국과 이제 일본처럼 어떤 제조업 쪽에서 이제 강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이제 섹터적인 어디서 내가 강점이 있느냐는 또 조금 이제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보자면 사실 저는 이 시점에서 중국보다는 이제 한국은 이제 일본
이제 미국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3,500억 원 대미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와 진행 속도 등을 상호 우리도 합의를 해야 될 텐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리가 없게끔 진행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관세나 어떤 앞으로의 대미 투자 정책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이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문장으로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완전한 면제를 준 것이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등 모든 무역 협상국을 다음 관세 정책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에 노출되게 만들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